훈훈했던 분위기, 활짝 웃었던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입니다.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장난치려는 의도로 말을 건넸다는 게 이 피의자들의 설명인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유괴 미수 사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이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9월 2일 언론 보도 이후 보도 내용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본인들은 장난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는데 경찰이 일부 공개한 CCTV를 보면서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UV 차량이 저렇게 멈추는데, 그리고 예측컨대 경찰의 설명대로 저렇게 차 창문을 내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저 아이들은 차량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도망치듯 달려가고 또 차도 유유히 다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SUV 차량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창문을 내리고 두세 명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혼비백상 도망치는 아이들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이 세상에 CCTV도 있고 아이들 휴대전화 있고 위치 추적 다 있는 이 시대에 귀여워 보여서 장난삼아 접근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범행의 어떤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괴 미수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은 일당 3명인데요. 예. 이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쯤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저렇게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차로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잡혔어요. 피해자 총 4명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놀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장난쳤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범행이 아니다. 그다음에 약취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입장이 3명인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남성 말고 뒷좌석에 탄 남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성인이잖아요. 20대 남성들이거든요.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인이 결코 양형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포착된 저 남성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20대 남성 3명. 초등학교 2곳 인근, 아까 CCTV 보셨죠? 총 3번 초등학생 4명에게 귀엽다, 데려다 줄게 등에 접근했고, 본인들은 뭐 돈을 요구할 목적도 없었고 그냥 장난삼아 접근했는데 놀라는 반응이 재미있어서 여러 번 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미성년자 위인 미수 혐의. 근데 이게 해당 이 사건이 더 크게 논란이 불거진 건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경찰의 대처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8월 28일 오후 3시 31분, 32분, 36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애초에는 오인 신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 인근에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이런 통신문을 발송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찰의 첫 입장,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초에는 오인 신고로 봤다.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대낮에 초등학생에 대해서 유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예.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경찰이 초기에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부실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3차례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차례와 관련해서는 이틀 있다가 8월 30일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경찰은 오인 신고다라고 치부를 하고 종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당시에 신고된 내용들을 보면 흰색의 특정 차량 차종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전방에 1km의 CCTV를 확보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 그 흰색 특정 차량의 그 차종이 아니었다라는 그러게요. 것이었고 그리고 아동들이 놀라서 뭐 뛰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해프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인데요. 예.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 비슷하게 생긴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왜 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결국은 경찰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다 아쉽다고 하는 게 최초의 지금 이제 CCTV를 봤을 때 해당 중형 SUV 차량 색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처음에 갈피를 잘 못 잡았던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피해자들이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이 차종이나 차량의 색깔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좀 서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승합차와 SUV를 구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신고가 일단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의 연령이라든가 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순식간에 아이들이 놀라서 뛰어갔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봤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예. 유사한 어떤 비슷한 꼭 반드시 승합차뿐만 아니라 유사한 색깔이라든가 유사한 차량이라든가 가능하면 승용차까지도 모두 다 열어놓고 면밀하게 CCTV를 살피는 것이 경찰 초동 수사 대응에는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들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걸 CCTV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문제되는 상황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대로 끝났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신고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이들이 지금은 어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범행에 더 나아갔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추가적인 초동 수사에서의 면밀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 보니까 더 위험천만했던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유괴 미수 사건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7.15 CCTV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